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을 직접 측정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체 나이를 측정을 했더니 일본 어르신들 신체 나이가 다들 막 10년, 20년씩 젊게 나오는 겁니다. 90대 어르신이 우리나라 70대 초반의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관찰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릎이 걱정이 되어서 걷기도 달리기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반씩 걷기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데 왜 자꾸 허리가 더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근육이 빠지느냐, 사회적으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1차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코어라든지 관절 가동성이나 협응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종목의 스포츠 동작만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또 부상의 위험이 증가되고 40대 이후에는 이 부상 때문에 신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운동과 이동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 하십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상당합니다. 그 이동이 택시를 타고 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죠. 그런데 원래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렵 채취 사회에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20km까지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생활 속에 자연스러운 이동에 움직임을 최대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굳이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계단 활용하고요. 수평 이동은 조금씩 걸어서 걷는 것을 좀 더 넣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버스 정류장 하나를 더 전에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조금 더 만들어내다 보면 의외로 하루에 600kcal, 700kcal를 걷기나 계단 오르기로 만들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운동으로 우리 몸의 불균형을 만들면서도 사실은 자기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자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반씩 걷기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데 왜 자꾸 허리가 더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근육이 빠지느냐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자세로 걷기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운동, 이동성 도메인 안에도 상당히 많은 세부적인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지구력이나 순발력, 관절의 가동 범위, 근력, 협응, 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고, 사회적으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을 고려하지 않고 스트레칭 전혀 안 하시고 코어 운동 전혀 안 하시고 근력 운동 들어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걷기만 하시거나 등산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동성의 요소들을 고려 안 한 채로 운동을 하게 되면 같은 자세로 정해진 관절의 범위만 사용을 하게 되고 점차 불균형이 본인의 이미 쌓여있는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축적, 쌓이게 됩니다. 제 경험도 저도 실제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잘 달리려고 다리를 강화하려고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런 운동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와 상관이 없는 상체 근육이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것들이 목과 허리에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아주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굉장히 불균형한 운동을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좋아하는 달리기도 물론 하고 있지만 달리기의 비중은 훨씬 많이 낮추고 로잉 머신을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근력 운동도 부위를 바꿔가면서 하고 또 스트레칭 그리고 정적인 운동들, 기공이나 태극권 이런 것들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코어 운동을 챙기고 있고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안 보고 계신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들이 또 까다롭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걸으시면 됩니다, 이런 키 메시지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스포츠 종목을 더 잘 하려면 그 종목 자체를 더 연습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제가 아까도 one matters, 나에게 중요한 것을 모르고 다면적으로 보는 안목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시간을 1km를 예를 들어 18분을 17분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필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수영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절의 가동성이 이제 좋아져야 되고 관절이 유연해져야 되고 코어 근력이 좋아져야 될 테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심폐지구력이나 순발력이 좋아져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물 밖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이 있고요. 또 호흡이 자연스러워져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 챙김과 관련된 어떤 알렉산더 테크닉이나 다른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한 가지 종목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 자체만 바라보면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배팅 연습만 굉장히 많이 하신다. 그다음에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리만 무작정 늘리신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골프 연습만 더 많이 하신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펀디멘탈이 담보되지 않은, 그러니까 코어라든지 관절 가동성이나 협응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해당 종목의 스포츠 동작만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또 부상의 위험이 증가되고, 이렇게 부상을 입게 되면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부상 때문에 신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펀디멘탈과 스포츠 종목의 균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게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근력 운동 그리고 근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나라의 노인의학의 보급이 더딘 것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르신들의 돌봄 요구를 보다 보면 결국에 이 돌봄 요구를 막는 거는 근력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TV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질병 전문가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질병 전문가분들은 질병 예방,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예방하는 데는 유산소 운동 중요하다, 이걸 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계시는 어르신들도 걷기나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국 어르신들이 동년배 일본 어르신보다 한 4년 정도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2018년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줬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을 직접 측정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가지고 신체 나이를 측정을 했더니 일본 어르신들 신체 나이가 다들 막 10년, 20년씩 젊게 나오는 겁니다. 90대 어르신이 우리나라 70대 초반의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관찰을 하게 되고, 일본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이게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격차가 이제 있음을 알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고령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돌봄 요구, 아까 말씀드렸던 간병인이 필요해지는 이런 상황을 막는 것, 그러니까 이동성 내재 역량을 노년기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신의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비교적 일찍부터 알게 됐습니다. 동경도 건강장수의료센터에 계셨던 김원경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일찍이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30대 후반부터 매년 1% 정도씩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게 70대가 되면, 그래서 젊은 사람처럼 똑같이 단백질을 먹고 또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또 그 효과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떨어지는 또 동화저항이라는 현상까지 생겨서 근육의 건강을 유지하기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동성 내재 역량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가 없게 되고 기저귀를 차야 되고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일찍이 알았던 일본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근육을 키워서 남한테 의존하고 또 누워있는 노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초고령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도 근력 운동 얘기를 누구나 이제 하고요, 걷기만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또 시청 직원들, 이번에 제가 가서 봤던 거는 시골의 시청 직원들이 후레이로, 그러니까 노쇠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를 하시고요, 개호 예방, 돌봄 예방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내재 역량이라는 단어를 막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책을 내고 내재 역량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일반,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고 또 물리치료사가 아닌 그냥 공무원들이 시종일관 내재 역량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TV에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냥 걸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 고혈압, 대사질환 예방하고 그리고 비만 예방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에는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연배가 들면 들수록 또 근력운동, 균형운동,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우리나라 젊은 성인들도 마른 비만이 굉장히 많고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미 몸은 어르신의 몸을 70대 어르신, 동화저항이 생겨있는 근감소증 어르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율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그동안 좀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사람들이 노쇠 그리고 돌봄 요구 예방,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좀 다들 좀 외치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중년 이상의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의 이동성 내재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운동 교육의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운동을 배우는 거에 대한 좀 막연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중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생활체육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운동은 굉장히 먼 거라고 생각하고 헬스장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문턱을 높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건강운동관리사나 물리치료사 또는 뭐 생활체육 지도사와 같은 분들, 운동 전문가 분들을 만나서 본인의 상태를 파악을 받고 그 상태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 무엇인지를 조언을 한 번은 꼭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동작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걸 하나만 꼭 알려달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마다 불균형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또 진료실과 지역사회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또 근골격계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 동작을 알려드리더라도 그 동작을 제대로 못하실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본인한테 해가 되는 방향으로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운동을 배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치매나 다리 관절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것들 중에 일단 머리 좋아지는 운동으로는 근력 운동도 머리가 좋아진다 알려져 있습니다. BDNF라는 여러 이런 물질이 BDNF도 있지만 FGF21 이런 대사를 좋게 만드는 물질도 있고요. 아이리신이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 물질이 나온다고도 하는데 근육에서 이런 물질들이 나와서 전신의 노화 정도를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대사적인 상태를 좋게 만들 수 있고 인지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죠. 또 태극권 같은 운동이 균형 감각 그리고 협응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어서 낙상을 예방하게 해주고 또 인지 기능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요. 격한 유산소 운동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릎이 걱정이 되어서 걷기도 달리기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무릎은 더 나빠집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이 나빠지기 때문에 무릎은 관절로 힘을 더 받으면서 점점 더 관절이 나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고 걱정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고관절과 슬관절의 가동성을 회복하고 슬관절 주변의 근육들을 점진적으로 강화를 해서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올바른 자세로 다양한 운동들을 더 많이 해주게 되면 관절은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관절에 무리를 안 가게 하면서 걷기 운동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몸을 지금부터 챙겨야만 합니다.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에 돌봄 요구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공식적으로 100만 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을 추계를 해보면 2040년 정도가 되면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100만 명 돌보는데 요양보호사 50만 명이 필요했습니다. 300만 명 돌보려면 150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되시면 1년에 이러저러한 비용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2040년에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연령은 지금의 4분의 3으로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봄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쪼그라들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3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런 추세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추세고요. 2040년이 되면 정말 온 나라의 국력을 다 모아도 지금의 추세가 이어지면 이 온 나라의 돌봄 요구를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경쟁력이 또는 제일 소중한 것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일본이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온 나라의 과제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나의 미래의 개호를 예방한다. 개호 예방. 그러니까 돌봄 요구를 예방한다. 그리고 나의 노쇠를 예방한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중년기 이후에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족해지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속에서 누군가한테 노년기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비싼 아주 럭셔리한 일이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실질 은퇴형 연령이 72세, 73세 이러고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아마도 80세 정도까지는 사회경제활동을 좋든 싫든 유지해야 될 그런 공산이 큽니다. 또한 이미 직업 안정성이라는 개념도 다 무너지고 있고 직업이나 취미의 경계도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무줄을 늘리듯이 삶의 주기도 길어지는 건데 이 주기에 맞춰서 우리의 내재 역량을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고 조금 겁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내재 역량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재 역량을 잃게 되면 길어진 삶의 주기에서 어떻게 보면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까지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의 돌봄 비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모아놓은 자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20년 뒤에는 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숫자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장기적으로 나의 노쇠와 돌봄 요구 발생을 일찌감치 예방하기 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것이 결국에 우리 몸을 챙기는 것이죠.